초록의 계절을 맞이한 충남 홍성의 한 시골 마을. 본격적인 농사 준비로 분주한 시기. 손빠르고 부지런한 정자 씨는 벽실을 뿌릴 모판에 흙을 채우는 작업이 한창이다.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왔기에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일을 놓을 줄 모른다. 아이 빨리 갖고 오지 왜 안 갖고 와? 얼른 넣어야 하는데. 아이 뭐야? 모판을 갖다 준다던 남편은 아까부터 꿈지럭 원래 느긋한 남편은 서두르는 법이 없는데 아내의 재촉에 수레를 움직이자마자 말썽이다. 우리 한 식구가 일 부려나고 해서 많이 갖고 와요. 한꺼번에 모판을 갖다 줄 생각인데 이때 진짜 잘못됐네. 잘못됐어요. 아이 아까 가더니 무엇 갖고 만졌거나 연태 있대야. 그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나. 남편은 큰 소리 떵떵 치지만 어째 불안하고 역시 일이 터졌다. 뭔 소리야?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어. 아이 왜 그렇게 많이 싣고 그려? 이거. 아이 내려막지 그 좋지게 그러면. 아이 조금씩 갖고 아이고 참. 나뭐 시키면 묻었다니까. 아이 싫으면 돼요. 뭐? 아이, 조심히. 여전히 태평한 소리만 하는 남편. 자주 왔다 갔다. 성격 급한 정자 씨는 답답할 노릇이다. 두목이요. 아이고 그런 일이 다 그려. 내가 두 줄씩만 딱딱 갖고 오면은 뭐 어떻게냐 아니라도 무사하게 잘 올 수 있잖아. 야, 두 번 안 댕기려고 그랬어. 두 번 안 되지 진짜 못해. 연태 영수라미 저 품맨 거. 왜 이러면 저거 흙도 못한 게 뭘 쫓아와. 안 쫓아와도 내가 갈 텐데. 천천히 조심해서 잘 와. 또 넘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걱정 마라. 살살 잘 오니? 그래. 그런데 풀책 나가 저런지야. 아이 난 불러. 속 터지는 아내. 모판 옮기다 시간이 다 갈 판이다. 나 이 다리 아픈데. 아이 도망가면 어떡이야. 주물러 줘야지. 야 아파 죽겠어 지금 뭘 봐. 아파 죽겠어. 남편의 엄살에 다시 돌아온 아내. 아이 싫으면 돼요. 하루 쟁을 다 헛도 묻어게 생겼네. 맨날 아이 내려지. 나는 뭐 다른 거야 지금. 아이 갖다 줄게. 매사 똑 부러지는 아내와 느린 남편은 오늘도 티격태격.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면 된다는 남편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 빨리 와. 지금 빨리 가느라고 가는겨. 뭐 더 빨리 갈 수 있어? 뭐 바꾸다 남? 살림 불리고 자식 키워야 하는 시절에도 빨리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남편이다. 아니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아이 뭐 밑다리고 뭐 잘못한다고 했어. 느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 불만이요. 예.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아내가 몰라주니 속상하기만 하다. 한 해 농사의 시작으로 바쁜 요즘 모판 작업을 마치자마자 밭으로 온 정자 씨. 이번에는 밭작물을 심기 위해 비료 뿌리는 작업이다. 그나마 남편이 유일하게 하는 건 밭갈기. 2,000평이나 되는 논밭의 풀매기, 씨앗 심기 등은 아내의 목. 20kg의 비료 포대도 번쩍번쩍 옮긴다. 아이고 힘들어. 아들 내외가 밭일을 하는 동안 동네 마실을 다녀온 시어머니. 아비야. 오자마자 아들부터 찾는다. 아비야. 네? 어머니 왔어요? 앉아서 쉬어라. 고분고분 어머니의 말을 듣는 아들. 75세의 나이에도 땅을 놀릴 수 없다며 농사일로 진땀 빼는 아들이 항상 안쓰러운 용순 할머니다. 얼른 노타리 치지 뭐여. 아이고 참 조금 쉬었어.
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이야? 아내의 타박에 어쩔 줄 모르는 성준 씨다. 어머니는 쉬라고 또 어머니 말들이 하고 아이 누구 말 들을지 모르겠네. 어머니 말들이에요. 그래 편해요. 가자 집에. 며느리는 뒷전, 아들이 마냥 좋은 용순 할머니는 아들 챙기기가 우선이다. 아이고 노타에다 막 또 어디 간대야. 아이 어머니가 지금 가자.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아이고 그거나 다 마치고 쉬야지. 아이고 속 터져.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남편이 탐탁지 않은데 정자 씨는 오늘도 홀로 밭에서 고군분투다. 그 사이 집으로 돌아온 모자. 여기 둬라. 어머니의 말씀이라 내키진 않아도 눕는 아들. 예, 판에 좀 껴줬고 저도 좋고. 그렇잖요. 잘 틀리게 판에 좀 꽤 좋잖아. 아들의 귀지를 파주는 일은 어머니의 즐거움이다. 엄마 산살이야. 아파. 가만히 있어. 아프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눈이 침침한 어머니가 실수할까 걱정이 되는데 평소 겁 많은 아들이지만 꾹 참는다. 시원하지? 아이고 아파. 20대에 홀로 되어 외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75세의 성준 씨는 여전히 아이 같다. 아이 그래도 아들 하나니까 애기로 배지. 애기로. 내가 무슨 애들이요. 이때 집으로 돌아온 정자 씨. 아이고 기가 막히는 뭐. 아니 이러다 말고 그게 뭐요? 아이고 90노인데 90 넘은 노인네가 아들 귓속을 펴주고 있어.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이런 심판이 어딨냐? 내가 파주고서 벗어 그랬다. 아이고 파주고서 벗어 70, 그랬다. 80까지 그렇게 뛰고 귓속이나 파주고 그렇고 내가 파주고서 벗어 그랬다. 아이고 박살을 먹어도 아들은 아들이고 엄마는 엄마여. 서로 그 사랑이 떠나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기는 안 파주고 나보고 파라고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러는 것 좀 봐. 어머니 이제 밥 맛있는 거 안 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곧바로 시어머니 간식을 챙기는 며느리 정자 씨. 어머니! 때 맞춰 자주 간식거리를 준비하는데 먹을거리 하나에 대접받는다 생각하는 시어머니라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오전 밭일을 마치고 마을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가는 부부. 바쁜 탓에 노래와 율동 연습은 늘 길에서 한다. 힘도 하나요. 그런데 영 어설픈 남편. 정말 내 사랑이. 숫자가 왜 이렇게 늦어? 같이 해야지. 아이 뭘 이렇게 따라가니까 그래요. 나 따라서란 말이야. 그래요. 그대만이 정말 나 쳐다봐야지 왜 그렇게 거기 쳐다봐. 아니 맞죠. 그래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남편이 자신을 봐주길 바라는 아내다. 집에서도 연습을 하는데 연습 여전 아니, 하라는 건데. 집에서는 자야지 나지. 어디 낮- 왔다 갔다 하고서 저녁에 자야지. 그래서 연습 왔는데 언제 이렇게 또 원천 무디요. 아니 나 하느라고 하는겨. 내 나이가 어때서 때는 손가락 이렇게 감는겨. 아유.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와 동작을 열심히 맞춰보는 부부. 노래교실에서 부부의 환상호흡을 보여줄 태세다. 노래 수업이 시작되기 전 모처럼 나란히 앉은 부부. 어머니가 삶을 얼마나 살겠나? 네. 어머니도 잘해요. 120세 살면 어찌겨. 진작부터 마을회관에 미리 와 있던 용순 할머니. 시어머니가 있는 데서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가 못마땅하기만 한데 애비야, 여기 앉아라. 왜요? 여기 앉아.
어머니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남편은 이번에도 제깍 어머니 곁으로 간다. 찬바람 들어오니까 내 앞에 앉았어라. 나 후두덕에. 그럼 애미도 여기로 오라고 해야지. 아이 애미 오면 아들들아 헐소리 묻어자니만. 졸지에 짝 잃은 기러기 신세가 된 며느리 정자 씨. 52년간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럴 때면 정말 속상하다. 어느새 노래교실 강사가 도착하고 이젠 함께할 짝을 찾아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 아버요. 진짜 여기를 안 오고 엄마 옆에 그냥 있을게? 아내가 찾는데도 어머니 옆에 떡하니 자리 잡는 남편. 아내에게 가자니 어머니가 서운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성준 씨다. 야, 엄마가 이렇게 아빠 등쳐주고 아들 등쳐주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어. 결국 모자가 짝을 이루고 외따로 떨어진 며느리 정자 씨. 야속한 아내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쪽을 자꾸 흘끔흘끔거리는데 남편은 이런 아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본체 만체다. 아니 뺏긴 것 같지. 엄마하고 저렇게 옆이 붙어 다녀서 저러고 앉았고 옆이 나하고는 옆이 오지도 않고 오라기도 오지도 않는 거려. 거기가 들어붙어갖고. 처음 본 사람은 부부라고 해도 믿을 판. 용순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하니 마냥 신이 나고 기껏 같이 연습할 때는 언제고 시어머니와 쿵짝이 맞는 남편. 노랫말처럼 내 사랑은 나 몰라라 하니 신세가 처량해진 정자 씨다. 아들은 이러지 마. 즐거운 노래 교실이 끝나고 가시자고 집이. 싫대야 안 간대야. 안 간대? 그럼 그만둬. 둘이 가야구만 가. 그래 둘이만 가. 에밀랑 가서 일해라. 먼저 가고 에밀랑 놀다 가거라. 조금이라도 아들을 더 곁에 두고 싶은 용순 할머니. 아들은 불안한데 어머니 나가서 일해야 해. 놀다 가거라. 일은 사실상편 하는 일인 걸 뭘. 제대로 뿔이 난 정자 씨. 뒤도 안 보고 회관을 나서는데 할 일은 많은데 졸지에 남편까지 빼앗겨버린 정자 씨다. 나만 가서 일을 해요. 아이고 어째 그렇게 아들이면 최고고 며느리는 소용없는지 몰라. 며느리를 일꾼으로만 생각하는지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정자 씨다. 한편 술자리가 벌어진 마을 회관. 이따 없어? 많이 못 간 그렇게. 일찍 홀로 되면서 한두 잔의 술이 위안이 되었던 용순 할머니. 사고로 남편을 잃었을 때는 아들의 나이 6살이었다. 아버지 없이 키우다 보니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70이 넘은 아들이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안쓰럽다. 애비 뭐더라 벌써 갈래? 가서 일해야 해요. 어머니나 놀을 수 있다고 하시오. 아이고 말도 안 들어 더 놀다 가라니까. 어머니가 붙잡는데도 서둘러 밭으로 향하는 성준 씨. 걱정이 앞선다. 어쩐데 마누라는 가서 일하는데 마을 편도 또 들어줘야지. 그래서 어머니는 더 놀다 가라고 하는데 가야요. 혼자서 묵묵히 밭일을 하고 있는 아내. 이럴 때면 모자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기분인데 개밥에 도토리 신세나 다름없다. 아 왜 먼저 와서 그 일을 하고 그려? 에? 미안한 마음에 실없이 말을 던지는 남편. 끄시려고 마다가 아시도 못하고 해가서 운동 끝났으면 오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여자 뭐 비럽비라고. 아 여기 조금 있으라니까 벌써 오고서 그래요. 아니요 할 일이 잔뜩 언디 왔으라면 빨리 해야지. 이게 이 여자들아 비럽비라고 이게 뭐는 짓이야.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 뭐 들어왔어. 각오는 했지만 아내의 화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듯한데 정자 씨가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붉어진 얼굴 때문이다. 술을 왜 먹어 글쎄. 할 일이 잔뜩 온 사람이. 어머니가 술 먹고 가랴. 아이고 아들은
어머니 잡수고 싶은 게 그런 게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지그럽게 챙겨. 아이 그래서 에이, 정자 씨 급기야 폭발하고 말았다. 안 몰라. 아니야 이제. 걱정 마라. 내가 하러 왔어. 그래요. 끝내 일을 내팽개치고 밭을 떠나버리는 아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래저래 괴로운 성준 씨다. 난처하지. 어머니 편들 수도 없고 안식구 편들 수도 없고 내 속성하는 걸 누가 안다나. 일을 안 하겠다 소리치고 다른 밭에 와 있는 정자 씨. 부부싸움은 했지만 싹을 틔우려면 지금부터 비닐 덮는 작업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 그 시각 외출이라도 하려는지 방을 나서는 용순 할머니. 우선 며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슬쩍 아들내외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전부터 눈독 들이던 나들이용 모자를 냉큼 집어든다. 왜 놓을 건지 내가 이뻐서 써보려고 써요. 나이 들어도 꾸미고 싶은 게 여자 마음. 며느리의 모자를 쓰고 더 젊게 보이고 싶은 용순 할머니다. 할머니가 온 곳은 집 뒤 야산.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나무순을 뜯기 위해서다. 이거 뜯어주고 맛있게 무쳐다고 하느라고 그래요. 삶아서 무치면 맛있다고요. 흰잎이 사랑에도 좋고 지방에서 혼잎이라고 불리는 화살나뭇잎은 생리 기능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항암 효과도 있다. 그 줄기가 마치 화살의 날개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젊을 적부터 따왔던 화살나뭇잎. 올해도 어김이 없다. 이거 따다가 홍성장날 가져가봐. 독특하지. 누가 이거 조금씩 이거 따가나. 며느리와 함께 각종 산나물과 옥수수를 시장에 내다 팔았던 용순 할머니. 이제 반찬거리나 할 요량으로 조금씩 따고 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소한 혼잎 나물 무침을 맛보여주려고 욕심을 부려보는데 나무를 찾아 언덕 위로 더 올라간다. 아이고 이게 뭐지? 나물 찾느라 정신이 팔려 모자가 벗겨진 줄도 모르는데 지치지도 않는지 여전히 나물 찾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나무가 아니구나. 아이고 아무래도 무리를 했지 싶다. 힘들어요. 정정하다고 해도 숨이 차니 집으로 돌아갈 길이 걱정이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모양. 조금 전에 떨어진 모자를 깔고 앉은 줄은 까맣게 모르고 모자가 어디가? 모자가 어디 갔지? 모자가 어디 갔어? 어디 있대야? 배도 아니여. 앉았던 자리에 모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황급히 찾아 나서는데 며느리의 모자라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 더 걱정이 된다. 나 모자 찾느라고 여태 찾았는데 모지가 쓰러졌다니. 흑투성이가 된 모자.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다 싶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자 찾는 소동까지 겪느라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애비야 어디 갔다 오네. 다행히 이웃집에 볏짚을 갖다 두고 돌아오는 아들과 만났다. 아니 어머니 왜 거기 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오. 어머니 뭐요? 아이 그냥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성준 씨. 쉬느라고 그런다.
다리가 아파 죽겠다. 어머니의 무릎이 걱정이 되는 아들. 가요. 무슨 집에 가셔야요. 가셔야요. 아무래도 집까지 걸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그거 붙잡아. 힘들더라도 지게에 태워가는 방법밖에 없다. 두개 붙잡아. 막상 지게에 올라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는 용순 할머니. 아이고 어려워 못한다. 지게도 안 타고 간다. 잘 골라 앉아. 잘 골라 앉아. 걸치기만 하면 돼요. 아이 가시야 안 타고 가면 걸음. 안 타고 가 걸은 가도 못 일어난다. 아들이 못 일어날까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역시 무리일까 들썩들썩 안간힘을 쓴다. 왜 못 일어나? 마지막으로 힘을 내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용순 할머니는 아들이 안쓰럽다. 일어나면 가. 지게질도 요령이 있어야 하는 법.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영 쉽지 않다. 아이고 마음이 아파. 애 아들 애 쓰는 생각에서 마음이 아프다. 집까지는 10여 분은 더 걸어가야 하는 거리. 점차 기운이 빠지지만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어 마음만은 좋은 아들이다. 내려오고 말. 너도 힘들고 나도 편치 않다. 그만 가거라. 그만 가면 우측이요. 집까지 가야지.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힘이 들지만 내색하지 않는 아들. 이토록 어머니를 위하니 마을에서도 효자로 소문이 났다. 집에 다다를 즈음 아이고 저를 붙였나 왜 저런디야. 너 이제 다치면 큰일 날라고. 안 다쳐. 아이 그게 웬일이야. 꼭 붙잡은겨. 아이고 안 넣어배겨.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잘 고생하는 가요? 남편을 위해 얼른 지게를 받쳐 힘을 보태는 정자 씨. 남편을 고생시키는 시어머니가 괜스레 미워진다. 아이고 이제 힘껏 좀 밀어라. 아들 힘들어. 야 으쌰. 아들 힘들까 며느리를 재촉하는 시어머니. 아들 힘든다. 잘 좀 밀어라. 아이고 내가 일단은 이제 같이요. 이제 투자 파티예요. 너무 뒤로 갔어. 노인네가 뭐더라 거기는 가갖고서 이렇게. 아이고 꼭 틀어줘. 굉장히 무거워. 가고 서워서 갔다. 아이고 여기 앉아 쉬었다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머니 근수가 굉장히 나가네. 애썼어. 아이고 몰랐네. 아이고. 얼마나 통통하다 그려. 잔뜩 이렇게 닦아주려면 아주 뻑대 하나 없어. 살이 푹 쪄갖고 얼마나 아주 무게 나간다고 그래요. 애썼어. 걸어오시라고지 그 뭐 지구까지 오느라고. 아주 연말하면 벌벌하고 아주 그런다 이렇게 그러더니 그 걸어오게 손빛 잡고 오지. 그걸 또 지게다 지고 아이고 기맥겨. 미쳤어. 그러다 매패하면 더 고생이요. 아이고 무더고 써서 그랬다. 아이고 무더고 써서. 무도신데야. 못오신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핀잔을 주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 구박받는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어머니는 왜 또 땜모자는 쓰고서 뭐니까 흑투생했대요? 아이 쓰고 서워서 썼다. 아이고 어디 갈 때 쓸 모자를 이렇게 흑투생해놨으니 어찌게요 아이고. 빠르면 쓴다. 정자 씨가 나들이 갈 때만 쓰려고 아껴둔 것인데 엉망이 됐다. 아이고 나는 그거 외출하는 모자인데 아이 빠르면 돼요. 빠르면 흥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아주 그거 빠르면 되지 뭐. 빠르면 흥 것이 되지. 아나 그거. 이번엔 시어머니를 감싸는 남편.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어이없는 정자 씨.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에게 좀 너무했나 싶은 정자 씨. 다가가서 살갑게 말을 건넨다. 모자 그래도 쓰니까 어울리긴 하네. 그걸 다 뭐. 아이 써. 내가 쓰다 보자 아니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잖아.
내 거 이제 안 써. 아이고 그 소리 했다고 뭐 성질나고 그려. 52년을 함께 하다 보니 때로는 친정엄마와 딸 같은 고부. 티격태격 고부의 하루 일상이 지나간다. 다음 날 일찍부터 이웃집에 온 용순할머니. 겹씨 작업 품앗이를 위해서다. 마을에서 최고령인 용순할머니와 두 번째인 월호할머니와는 단짝 친구다. 솔직히 얘기해봐. 예? 솔직히? 예. 솔직히 그렇지 뭘. 며느리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예, 마음이 들어. 마음이 마음이 들으니까 살지. 안 들으면 살겠어? 안 들어도 나가 번지지. 오치기요 며느리 어딜 하는 가지? 걸. 서로의 집안 사정을 다 알 만큼 며느리에 대한 얘기도 스스럼 없다. 잘하지. 잘해요. 잘 맞히지. 잘 안 맞추면 어쩌겨. 동네 사람 걔도 잘하고. 잘하긴 뭘 잘해요. 아들이 잘하지. 그만하면 잘이요. 지금 시대 그만하면 잘하지. 얼마나 잘이요. 그 정도는 다 놈들도 그 정도는 다 해요. 아이 묻어는 며느리 많아요. 막 나가라고 하는 며느리도 있대요. 나가라고 그거보다 내버린다. 내 쓰레기통에다. 그래요. 서울은 왜 쓰레기통에다 내버린 사람이 있다마? 있대요. 그래서 순사람 붙들어다가 가뒀다는데 그거 지게 번지야지 뭐. 제주도 데리고 주염에 가서 죽이려고 놈 저도 죽어 번지야지 또 지금은. 때려고 온 아들도 있대요. 아이 징그러운 놈.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들 얘기로 한마음이 되는 두 할머니. 그 지랄이. 이제 그런 게 며느리한테 잘해요. 예? 미워하지 말고. 그래. 생각에 잠긴 용순 할머니. 그동안 며느리를 섭섭하게 했나 싶다. 아, 점순 잡수고 가지요. 우리 밥 맛있게 했어. 내 밥 먹여야 좋아. 우리 며느리도 밥 맛있게 잘해요. 며느리가 혼자 우리 며느리가 더 잘해요. 아이고. 콩도 넣고 지가 막 식사 대접도 마다하고 급하게 집으로 향하는데 오늘만큼은 며느리 밥이 제일 좋다고 칭찬해줄 요량으로 발길을 서두른다. 그 시각 점심 먹을 준비를 하는 부부. 국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머니 해야지 주민 잡수지. 아 경수기내로 배신 들어가셨으니까 거기서 잘 잡술게. 걱정 말고 자셔. 아 경숙이네로. 네, 어머니 없이 밥을 먹을 때가 손에 꼽을 정도. 일손을 거들러 간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마음을 놓는 성준 씨다. 아이고 배고. 한편 며느리의 밥을 먹기 위해 서둘러 집에 온 시어머니. 그런데 아들 내외가 저희들끼리만 밥을 먹고 있다. 당연히 자신이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먹으라 소리도 없지. 버리자인 없어. 전화라도 해야지. 버리자인 없이 너희들만 밥 먹어. 아이고 일 가서 잡숫는 줄 알았지 누가 안 먹은 줄 알았까. 집어서 먹으려고 그랬다. 어머니 좀 잡수라고. 누가 먼저 하겠다. 찾을 거야. 이런 늙은이 살아서 뭐하네. 쇠밀이다 저렇게 무시해 배우니.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슈? 잘못했어. 어머니가 참어요. 잘못했네. 오해로 벌어진 일인 걸 알면서도 아무 소리 하는 남편. 이런 남편을 보니 정자 씨는 더 속상하기만 한데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어주기는커녕 아내 탓만 하는 것 같아 서운하다. 한편 시어머니는 끼니도 거른 채 화를 사귀고 있다. 늙으면 노염이 노염부터 노여워 아주. 내가 그렇게 잘못하나 이렇게 속에서 떠올라. 남편이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드니 상심이 큰 아내. 이럴 때면 먼저 간 셋째 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어머니가 너무 아들 하는데 나는 없는 아들 생각이 더 나지.
걔가 내기도 얼마나 잘했는데. 22살 나이에 홀어머니를 둔 외아들에게 시집와 고생도 많았던 정자 씨. 차곡차곡 살림을 불리며 사형제를 두니 남부러울 게 없었다. 하지만 6년 전 사업 실패로 스스로 세상을 버린 아들은 정자 씨에겐 큰 상처로 남았다. 꽃은 지었다가 다음에 또 피거나 자식은 어째서 한 번 가면 그만이야. 네가 내게다 이렇게 잘해준 거 고비 생각해보면 눈물을 안 날 데가 없단다. 하늘나라 가서도 그 착한 마음으로 여럿이 어울려서 잘 지내라. 얼마 후에 엄마랑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 만난다네. 가장 살가웠고 효심이 깊었던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오늘따라 더 애달프게 생각이 난다. 다음 날 시집 와서 처음으로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온 정자 씨. 자신 없이도 모자가 얼마나 잘 지낼지 두고 보고 싶은 심정이다. 아이고 나도 우리 아들들 가는 데 가서 좀 보고 싶어서 가려고. 어머니가 너무 막 아들만 얘기니까 아주 며느리라는가 심술을 나 죽겠어. 자신도 직장 잘 다니는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이참에 아들과 함께 알콩달콩 지내보고 싶은 정자 씨. 잔돈이 없네요. 그 어렵다는 홀시어머니 모시며 꾹 참고 살아온 자신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시어머니 공경하며 삼시세끼 꼬박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 했건만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기차역. 당분간 서로 챙기기 바쁜 남편과 시어머니를 안 본다 생각하니 속이 시원하다. 2시 4분 차 타야 되겠다. 기차역까지 오는 내내 한편으론 집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정자 씨.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아들네 가서 즐겁게 보낼 생각이다. 그 시각 아내가 집을 나간 줄도 모르고 논에 나온 남편. 물 막이야 이제 수목 넣고 수목에 이제 물 넣고 낯갈물 넣고 해야 농사지야지. 매사 느리기는 하지만 한여름에도 낮잠 한 번 안 자고 논밭을 살필 정도로 부지런하기만 한 성준 씨. 논에 물줄기가 잘 흐르는지 확인하고서야 집으로 향하는데 아이고 아이야, 애모 어디 갔다네. 집이 없어? 집이 없다 어디 갔나.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딜 갈 때면 꼭 말하는 아내인데 이런 적은 처음. 이때 TV 리모컨을 가지러 왔다가 메모를 발견하는데 아무래도 며느리가 남긴 글 같다. 내가 이거 읽어봐라. 큰일 났네. 왜라고? 읽어봐야지. 나 찾지 말라고 시오. 며칠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어미가 그렇게 했어? 며칠 어디 잤지? 바람 쐬고 온다고? 예. 시각하면 어디 가겠네. 먼 데는 안 갈 테지. 며느리의 가출이 믿기지 않는 시어머니. 걱정이 되어 아들 탓을 한다. 네가 의미한테 지청되기 때문에 나갔지. 내가 언제 시축이에요? 그럼 왜 나갔다니? 난 시축이 아니시오.
아이고. 남편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만 한데 어디 가 있을지 감이 잡히는 곳이 딱 한 곳 있다. 먼저도 울었어. 먼저 울고 있는 걸 찾았어. 염생이 있는 데 가서 울고 있더라고. 염생이가 뭘 아나? 예, 저 먹을 거 주는 줄 알지. 염생이 좋다고요. 아이고. 속이 상할 때면 집 뒷산을 찾는 아내이니 이곳에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본다. 어디 도망갔어? 야, 염승 너 봤니? 에? 엄마 봤어? 엄마 봤으면 이야기 좀 해봐. 너만 그러지 말고 여기로 가자. 아이고 이거 왜 말을 안 해? 속 터져 죽겠어. 남편이든 아내든 힘든 일이 있으면 마치 자식 대하듯 염소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웬만하면 나갈 사람이 아니오. 어디 있을 텐데. 야! 산 있으면 나오노? 나 지금 찾으러 나왔어. 울지 말고. 예전에도 숲에서 울었던 아내.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먹고도 제때 밥을 주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닭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도 없으니 남편은 다급해진다. 어디가 찾아? 이제 찾을 곳은 딱 한 곳. 안에 있으면 대충 해봐. 에이? 마을회관에 왔는데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있는 줄 알았어. 참, 어디가 찾는데? 걱정이 한가득인 남편. 얼마 전에도 마을에서 집 나간 며느리가 있어 남의 일 같지 않은데 에이, 아내에게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어디 갔느냐고? 에이. 아니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우리 한 식구가. 호탐에. 어디로 갔대요? 아이 그 지금 찾아야 되는 건데 누가 안냐? 어이구 그러기 너무 구박해서 그려. 그 써놓고서 읽어보니까 어디 갔어 없어. 큰일 났네. 큰일 나서 어떻게 좀 어쩌건디야? 아니 여기 내려가는 거 못 봤어? 못 봤어. 스스로 나는 도토리다 하고 생각해요. 허들이야. 예. 도토리라고 나는 도토리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글쎄 말이요. 아 그 이게 어머니랑 나랑 단짝이라고. 어머니하고 따돌린다고. 예. 나는 도토리라고. 그렇게 얕게 해요. 글쎄 말이다가. 중간에서 쪄서 잘해야요. 네. 어머님은 위하다 보니 아내에게 무심했던 게 미안한 남편. 속이 점점 타들어간다. 한편 시어머니는 애 같아서 아예 들어 눕고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 들어야 할 텐데 안 들어봐라 어쩌겠다요. 그렇게 하지 말이 알아지 울떡. 속에서 우러나서 그랬더니 후회가 났어봐요. 같은 시각 모자가 자신을 찾든 말든 신나게 이야기 중인 정자 씨.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시어머니 칭찬이다. 아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런 거는 알아요. 뭐 어디 간다고 뭐 싫어 이러진 않아. 가게 되면 가는 게 나아. 신식놈네 여기 있나요? 벌써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형한테 마마 보여. 엄마밖에 몰라. 엄마밖에 몰라. 예, 엄마가 하라는 대로 가라고. 우리 신랑도요, 마마 부이요. 아이고, 자기 엄마 말. 효자 잘 들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홀시어머니의 외아들. 두 돌 때 친정엄마를 여인 것까지 처지가 똑같으니 대화가 잘 통한다. 바람아 보여. 시집까지 보통 안 했으시고 나 시어머니 머리끼리 지어 의도 막. 아이고, 나 같으면 그러면 나가. 나가.
뭘 나가 새끼 돼서 뭐 어떻게 나가. 아이고 새끼 주지 걸려갖고 어떻게 나가는 아이고 나 같으면 나가 누가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 잡고 산디야. 아이고. 살았어요. 그런 거 없으면은 혈전이 듣고 아주 씹으면 잘 모신 줄만 알아. 그게 다 복이요. 아주머니 복이요.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 전화번호나 일러 독한 시집살이 사연을 듣다 보니 자신의 처지는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드는 정자 씨. 어째 시어머니는 100살 살으시라고. 120살 살라고 야겠네. 어머니 2살 먹고 웃고 떠들며 수다를 떨다 보니 속상한 마음이 어느새 스르르 풀렸다. 뭐가 속상해서 아들네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 화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서방이 제일 최고야. 응? 아줌마 딸 말 다 들을게. 아줌마 말 들게 조금 슬 풀어진다. 네. 아이고 어째 그렇게 똑같은 사람 만났대야. 똑같아. 아이고 생전 잊지 말자고. 그러게 잃지 말자. 신동장이 만나서 맛있는 거 한번 아이고 부르자고. 그러자고. 아이고 시간 다 됐어. 잘 가고 건강하고 시부모님 잘 묻혀. 그래요. 어이 신라 여는 건가? 나 신랑하고 뽀뽀 잘하나 보다. 그렇지.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지는 두 사람. 그런데 역 밖으로 나가는 정자 씨다. 서로 막 사는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나 갖고서 웃어 갖고서 그 화가 다 풀어졌는데 뭐 갈 마 없는데 시장이나 그냥 한 바퀴 둘러서 가야지.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응. 하이 나 그 아줌마 진짜 처음 봤네. 어째 이렇게 나하고 똑같아. 10년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 드는 정자 씨.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다. 어느새 서서히 해가 내려앉고 막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집에 돌아온 정자 씨. 어머니 나가시오. 웬일이요? 얼른. 뭐? 난 며칠 걸릴 줄 알았더니 아이고 며칠 있다 올라 했더니 그냥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네, 그렇게 좋아. 네 좋아. 아이고 난 며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난 어떻게 찾는데야. 아이고 나. 아이고 뱀이 왔슈? 뱀이 왔다고. 뱀이 왔어. 뱀이 왔다고. 며느리가 왔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는데 어머니. 한 걸음에 나가는 시어머니다. 왔네. 아이고. 어머니 모자 사왔네. 모자. 내 모자 이거 걸래. 이거 걸래. 아이고. 뭘 사왔네. 겁나겠지? 아하. 공기 쓰고 다니면 좋겠네. 집을 나간 아내가 어머니의 모자까지 사들고 왔으니 입이 귀에 걸리는 성준 씨다. 고마워. 저도 다 내 거보다. 어머니 화 안 났죠? 화 안 났어? 나 늦게 와서 화나지 않았느냐고? 아주 보고 싶어서 너게 잘못한 생각만 떠오르고 그랬다. 잘못을 했슈? 잘못을 했다고 찾게 해서. 며느리의 사조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돈을 꺼내는 시어머니.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모양이다. 돈. 모자 2,000원이면 살 거 아니냐? 2,000원 주고 무슨 모자 산대요? 그러면 한 3,000원 하나? 1,000원 더 받아라. 그냥 사온 건데 어차피 줄 때만 그래도 15,000원, 2만 원이라도 주지. 이게 3,000원이 뭐야? 3,000원 갖고 뭘 보다 그래서. 그러면 1,000원 더 줄까? 서너 같은 거. 그거서 아이 다 가져. 물정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딸처럼 투덜대는 정자 씨. 시어머니도 안다.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암만 노인네라도 그렇게 몰라? 그러면 다 가져라. 아이 싫어 어머니. 싫으면 말고. 며느리 가출 소동의 밤이 그렇게 깊어간다. 초록 내음 가득한 상쾌한 아침. 고부의 하루도 시작됐다. 모처럼 며느리의 일손을 거들겠다며 밭에 나온 시어머니. 복숭갱이 물들여서 물 약에서 이렇게 심느라고.
이렇게 크더라면 이제 크더라 갖고서 이제 자루가 혹숙한 자루가 매달리지. 자루가. 이제 키가 이렇게 크면은. 쪼그려 앉아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혼자 애쓰는 며느리에게 미안해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것이다. 생각지 다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덮어주니까 여가 시옥자네. 하시지 말라 해도 그냥 조금이라도 그들만 낫지 않았냐 그러신다 이게. 일을 하다 말고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지 며느리에게 오는 시어머니. 이거 먹어라. 애 배우기 전에 먹어라. 아 어머니나 잡시오. 너 먹어. 너 힘들으니 먹어라. 어머니가 조금 잡숫고지. 싫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베주지. 우리 너나 먹을까? 시어머니가 웬일인가 싶은데 그래도 그 마음이 고맙다. 얼른 먹어. 마셔. 아 어머니 조금 잡숴. 싫어. 아들 죽으시면 텐데 왜 나를 갖다 준냐? 사실 용순 할머니는 아들만큼 며느리를 귀하게 생각한다. 다만 딸처럼 편하게 대했을 뿐. 아니야. 똑같이 얘기했지. 똑같이. 똑같이는 뭘 똑같이 아들만 생각했지. 똑같이. 나는 먹으라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들만 먹어. 너 먹어라 반찬도. 그렇게 보였지. 뭘 암치도 아들이 최고지 뭘. 며느리는 뭐 가짜지 뭘. 아들 쳐다보는 것 좀 봐. 저거 봐. 아들 오는 거 쳐다보. 멀리서 아들이 나타나자 눈을 떼지 못하는 시어머니. 누가 개떡 있고. 왜라고? 개똥이라고? 개떡을 누가 주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드리려고. 지금이야 추억의 떡이 됐지만 배고픈 시절에는 쑥을 뜯어와 어머니가 만들어주시곤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좋지.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말이 개떡이야. 쑥으로 만든 거는 개떡이라고. 남편은 아내가 마시라고 준 음료수를 어머니에게 건네는데 모자가 사이좋게도 나눠 먹는다. 아이고 나 혼자 도토리라는 게 우리가 먹을 거 있으면 어머니는 아들 챙기고 아들은 어머니 챙기고 나만 도토리여. 왜라고? 내가 도토리라고? 어머니가 도토리가 아니라 내가 도토리라고.